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샤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목소리에는 걱정과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아샤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갔다 왔어요. 산? 이 밤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샤는 배낭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약초를 캐러요. 약초? 위험하게 왜? 남편은 아샤의 옷에 묻은 흙과 찢어진 소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쳤어? 아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곤함이 얼굴을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넘어졌을 뿐이에요. 남편은 아샤를 안으려 했지만 아샤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씻고 올게요. 욕실 문이 닫혔고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욕실 안에서 아샤는 몸에 난 상처들을 확인했습니다. 팔에 긁힌 자국, 무릎에 든 멍, 손바닥에 상처.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샤는 이미 산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샤는 또다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의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샤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죽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벼운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물과 간단한 주먹밥만 챙겼고 피켈은 이제 배낭 안에서 익숙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샤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안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샤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박혀 빛나고 있었고 산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샤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손전등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어디 있고 나무 뿌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1시간쯤 걸었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경사진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주황빛이 서서히 번져가던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샤의 눈앞에 히말라야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12살이었고 아버지 옆에서 가파른 설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얀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샤, 발을 이렇게 디뎌야 해. 바위의 중심을 찾아서. 아샤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산은 널 시험하지만 동시에 도와주기도 한단다. 어린 아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올랐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은 가빠졌고 바람은 더 매서웠습니다. 그때 아샤는 바위 틈새에 핀 작은 꽃을 발견했습니다. 하얗게 버틴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아버지는 꽃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도 생명은 자란단다. 산은 가혹하지만 공평해. 살아남으려는 것들에겐 기회를 주지. 그 말이 어린 아샤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피켈로 눈을 찍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아샤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가 얼굴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도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아샤가 물었습니다.
아빠, 춥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답했어요. 춥지. 하지만 움직이면 괜찮아. 멈추는 순간이 위험한 거야. 그들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설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 눈 아래에 약초가 자라고 있어. 아샤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눈에 덮여 있는데요. 아버지는 눈의 표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눈의 모양을 봐. 살짝 부풀어 있지?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거야. 산은 숨기지만 동시에 힌트를 준단다. 잘 보는 눈이 있다면. 아버지는 피켈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냈고 정말로 그 아래 작은 약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샤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산에는 보물이 많아. 하지만 쉽게 주진 않지. 대가를 치러야 해. 땀과 시간 그리고 존중. 아버지가 약초를 작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며 어린 아샤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도 산을 오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현재로 돌아온 아샤는 눈을 떴습니다. 영월의 산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히말라야와는 다른 산이었지만 숨결은 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샤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의 딸.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더 북쪽, 더 깊은 곳.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수군대던 그 길. 아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사가 가파라졌습니다.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고 낙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샤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쉬는 모습이 걸을 때마다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샤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샤, 어디야? 아샤는 숨을 고르며 짧게 말했어요. 산이에요. 어제 말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또 위험하다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는 고집처럼 들린 걸 알았지만 그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남편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약초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필요해요. 제가 아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샤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더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석축이 무너져 있었고 누군가 예전에 집을 지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아샤는 천천히 둘러보며 돌무더기 사이를 살폈습니다.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낙엽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아샤는 무릎을 꿇고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어요. 뿌리가 드러났지만 산삼은 아니었습니다. 아샤는 실망을 삼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더 옆쪽을 살피던 그녀의 눈이 멈췄어요. 땅이 살짝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오래 자라다가 사라진 자리처럼. 아샤는 그 흔적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누군가 캐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처에 더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샤는 석축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울었습니다. 으스스한 소리였지만 아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축 끝에 다다랐을 때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샤는 절벽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시원하고 습한 바람. 아샤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숨결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산의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산은 숨을 쉬고 그 숨결을 느끼면 산이 무엇을 숨기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아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절벽 아래쪽을 내려다보자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 바위 틈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어둠이 아니라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기, 아샤는 내려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조금 가면 경사가 완만한 곳이 있었어요. 그녀는 배낭에서 피켈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피켈. 손에 쥐는 순간 힘이 다시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샤는 조심스럽게 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발밑에서 굴러떨어졌고 그녀는 피켈을 바위에 박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고 발이 미끄러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켈이 그녀를 잡아줬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몇 미터를 더 내려갔을 때 발판이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어요. 아샤는 옆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벽을 붙잡고 조금씩 옆으로 움직였고 바위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틈새에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샤는 팔을 뻗어 바위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당겼습니다. 발이 공중에 뜨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른 손으로 피켈을 휘둘렀습니다. 피켈이 바위에 박혔습니다. 아샤는 그 힘에 몸을 의지에 끌어올렸고 마침내 좁은 턱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아샤는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것이 있었어요.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잎이 5개, 붉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삼. 하지만 아샤는 곧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어린 산삼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천종 산삼이 아니었어요. 실망은 스쳤지만 더 큰 희망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다면 근처에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샤는 올라온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피켈과 손, 발을 모두 사용해 천천히.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샤는 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 찾았어요. 곧 큰 것도 찾을 거예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아샤는 잠시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샤는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비 온대. 아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그제야 아샤를 바라봤습니다. 산에 가지 마. 위험해. 아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입은 알겠다고 했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다시 TV를 봤고 아샤는 창밖의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은 선명했어요. 그날 밤 아샤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눈 덮인 산 정상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이 바람 속에서 또렷했어요. 아샤, 조금만 더야. 포기하지 마. 아샤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눈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입술이 떨리며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빠. 그 순간 아샤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샤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샤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갈 거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샤는 또다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른 새벽 3시, 눈을 뜨자마자 숨부터 고르게 내쉬었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샤는 어제보다 더 가벼운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물과 간단한 주먹밥만 챙겼고 피켈은 배낭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했어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샤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안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문 너머의 평온한 숨소리와 병원의 차가운 공기가 겹쳐졌습니다. 아샤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밤이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박혀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아샤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손전등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나무 뿌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1시간쯤 걸었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경사진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주황빛이 서서히 번졌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아샤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하늘은 청명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샤는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찾아둔 절벽 근처로 향했어요. 경사를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발밑에 돌이 단단했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올라가자 어제 보았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샤는 절벽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계곡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은 물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아샤는 절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바위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빛이 바위를 핥듯 지나갈 때 바위 틈새에 어두운 음영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견한 그곳이었습니다. 아샤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근처 나무에 로프를 단단히 묶었고 2번, 3번 확인했어요. 로프의 다른 끝을 허리에 감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낮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심호흡을 하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로프를 놓치지 않으려 꽉 쥐었고 발은 바위를 더듬어가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췄고 맑은 날씨 덕분에 시야는 선명했습니다. 몇 미터를 내려갔을 때 발판이 좁아졌습니다. 아샤는 로프에 매달린 채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피켓을 옆쪽 바위를 향해 던지듯 박았고 단단한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로프를 잠시 놓고
피켓을 잡아 몸을 지탱했습니다. 발끝이 더듬던 작은 돌출부가 걸렸고 아샤는 그 지점을 딛고 몸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침내 움푹 들어간 공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작은 산삼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여린 줄기, 잎이 5개, 붉은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아샤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어린 산삼이었습니다. 아샤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중을 위해. 그녀의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100년 묵은 천종산삼. 시어머니를 살릴 만큼 강한 약이 되려면 그 정도의 뿌리여야 했습니다. 아샤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바위 뒤쪽으로 더 깊은 틈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쪽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잎의 감촉이었어요. 아샤는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오늘은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날씨가 좋았으니까요. 어깨가 바위에 스쳤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손이 그것에 닿았습니다. 크고 묵직한 뿌리, 손끝으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어요. 아샤는 천천히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줌씩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퍼냈어요. 뿌리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길고 굵고 오래된 뿌리. 아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천종산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샤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아주 천천히.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숨이 그만큼 버텨주기만 한다면 얼마쯤 지났을까? 마침내 뿌리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천종산삼이었습니다. 아샤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는 산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을 천으로 감싸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 틈새로 나왔어요. 작은 산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샤는 그 산삼을 내려다보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도 가자. 작은 산삼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이것은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할 것이었습니다. 2개의 산삼을 모두 배낭에 넣자 배낭의 무게가 현실처럼 어깨를 눌렀어요.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샤는 로프를 다시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고 발은 바위를 찾아 디뎠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바위는 건조했고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샤는 피켓을 바위에 박으며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고 땀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가벼웠어요. 20분쯤 걸렸을 때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샤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샤는 숨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해냈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 흘렀고 아샤는 배낭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배낭을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1시간쯤 내려왔을 때 작은 약수터가 나타났습니다. 아샤는 그곳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배낭을 열어 산삼을 확인했어요. 천에 쌓인 산삼들은 무사했습니다.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아샤는 스스로 정리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큰 건 시어머니 약으로, 작은 건 병원비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퍼지자 다시 힘이 났어요. 휴식을 마치고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걸음을 멈추고 집을 바라봤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아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또 사네? 아샤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천을 풀자 2개의 산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크고 굵은 뿌리, 하나는 작지만 귀한 형태였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